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검토회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지난 위원님들이 주신 검토 의견에 대해서 어떤 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본 내용은 PT 자료 안에서 저희가 이제 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없는 내용 중에 해저 터널에 대한 공간 구조, 앞으로 남해군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전체 계획을 세우도록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남해군 안에서 바로 이제 올해 다음에 용역 두 개가 한꺼번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전 전략 수립 용역과 남해군 기본계획 변경 계획이 이제 다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 반영을 해서 전반적인 공간 영향에 대한 것들이 검토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계량적인 분석에 대해서도 그 근거들을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예타 등에 이제 첨부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확인해 보긴 했습니다만 유의미한 자료가 좀 그러니까 구축하기는 어려워서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질적 계량 예측을 활용해서 계획하기는 어려울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때 의견 주셨던 것처럼 시나리오 플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그러니까 설명 중에 이제 중간중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의 개요에 관한 부분입니다. 크게 변경된 내용이 없이 그때 저희 아우리 검토 회의 이후에 총괄계획관님과 그 회의와 실무회의는 꾸준히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 몇 차례 현장 생활 SOC 현장 조사가 한 번 정도 더 있었고 그 이후에 그 남해군 내에 그 여러 팀들이 같이 모여서 빌드업이라고 하는 한시적 행정협의체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첫 번째 회의를 우선 진행을 했고 이제 앞으로 몇 차례의 이제 진행 계획들이 이제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서도 용역진 안에서도 1차 공간환경 전략계획과 경관계획 그다음에 2차가 같이 그러니까 마무리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어떤 관계로 이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역할과 각 계획 역할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1차 공간환경 전략계획에서 저희가 남해군 전체의 공간을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 공간 구조에 있어서 하나의 강력한 도시핵으로서 남해읍, 그 다음에 남해군 전체를 관리하는, 그 다음 남해군 전체 200개의 마을을 관리하는 방안으로서 경관관리계획 안에서 보존에 방점을 두고 관리를 하는 것에 이제 계획을 진행을 하였고요. 2차 공간환경 전략계획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보존하는 것과 하나의 남의 핵으로는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힘들다고 저희가 1차 때 이미 그렇게 서브코어가 필요하다고 이제 제안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이 세 가지 계획이 그 전체 공간환경 전략계획 저희가 처음에 1, 2, 200개의 마을이라고 했던 그것에 이제 통합본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세 개가 하나의 그 통합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역시 1차 때 이미 먼저 말씀을 1차 때뿐만 아니라 1차 공간환경 전략 계획에서 크게 관통하는 내용인데요. 자원은 많고 아름답지만 특별한 차별점이 없는 특색이 없는 관광 행태, 그 다음에 마을 경관 감상에 치중된 관광 행태, 그럼에도 그 개발의 형태는 그 자원을 남의 매력을 좀먹는 듯한 행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그 숙박 위주의 확산되는 모습. 그럼에도 중앙 핵에서는 그러니까 남해읍에서는 이 넓은 유일한 남해읍이라고 하는 도시 지역은 이 전체의 큰 섬을 커버하지 못하고 점점 줄어드는 인구 때문에 더욱더 기반을 확충하지 못하는 이러한 한계 때문에 사람들은 더 계속 밖으로 해결을 하고 안에 내부는 점차 낙후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한 이제 과제들이 이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체의 저희들의 그 과업의 전제였고요. 그것이 1단계 공간환경 전략계획에서는 하나의 강력한 도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핵이 필요하다. 그다음 200개의 마을은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관리 체계를 만들도록 한다. 그다음 이 눌러놓은 200 전체 공간 관리의 개발의 그것들은 방만하게 이제 뿌려질 것이 아니라 직접 가여 다양한 시너지를 가지도록 하는 다양한 이제 관광의 어떤 거점으로서 균형 거점으로서 이것이 작동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 남의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매력과 자원을 동인 삼아서 이것들을 이제 남의 삶의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1차 때 1단계 공간환경 전략 계획에서 이러한 이제 주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코어의 강력한 핵, 그 다음에 경관계획에서의 관리의 방점을 찍은 관리 방안 제시, 실제로 경관환경 계획에서는 200개의 마을을 각 유형별로 구분을 하고 그 유형에 따라 경관관리 원칙, 그러니까 통합적인 공통의 가이드라인과 각 개별적인 가이드라인을 두어서 이제 어떻게 전체적인 경관을 관리하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그 직접된 그렇다면 그 서브 코어는 직접된 도시 지역으로서 개발 수요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하며 그 개발은 그 남해군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가할 수 있는 더할 수 있는 기존의 정체성 자원이 보유된 곳으로서 대표적 명소를 만들 수 있는 곳뿐만 아니라 관광 거점 플러스 생활 SOC의 그 부족한 생활 SOC의 기능까지 복합화하여 동서의 균형적인 어떤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대표적인 남해의 대표적인 관광 거점인 독일 마을, 동시에 방만한 이제 확산도 일어나고 있는 독일 마을을 우선 지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저 터널이 연결이 되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면서 동시에 넓은 국공 유지를 보유하고 있는 서면 스포츠파크 권역을 중점권 추진 권역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1차 때 이미 저희가 그 다음과 같은 그 틀로 이제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1차 공간환경 전략계획에서 남해군 전역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차 그 점검회의를 통해서 저희 해저 터널로 인해서 새롭게 창출되는 광량만권 배후주거에 의한 수요와 그다음에 뉴노멀로 잠재적인 남해 관객과 증가될 것에 대한 그런 사회 현상들을 이제 조사를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남해안 전역에 안에서 남해군의 어떤 관광의 특장점, 그다음에 한계 이것들을 파악을 했고 특히 전지 스포츠 훈련의 거점으로서의 그 가능성 등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여수 인근의 개발과 관광 단지 개발 등을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개발 규모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시의 경관, 여수, 웅천과 같은 도시 경관과는 차별된 어떤 중간 사이즈, 남해의 어떤 사이즈에 적합한 사이즈의 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개발 규모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서면과 삼동면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활용 가능한 가용지와 변화되는 공간 구조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도출을 하여서 서면에서는 새롭게 공간 구조도 변화하면서 새롭게 정체성을 창출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삼동면에 같은 경우 무분별하게 확장이 되어가는 와중에 희미해지는 정체성을 어떻게 해서 건강하게 확장해 나갈 것, 독일 마을을 어떻게 확장하면서 정체성을 구축해 나갈 것인가 하는 현안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지난 1차 때의 점검회의의 내용이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새롭게 저희가 제안하고 진행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제1과제는 그러니까 방만한
방만하게 확산하고 개발 수요에 대응하는 투자 거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앞으로 제가 중간 도시라는 얘기를 종종 쓸 텐데요. 정주 기반의 도시 지역이 하나의 전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변화하는 공간 구조에 대응하는 어떻게 도시 공간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에 있어서는 관광 기반을 만들 때의 생활 SOC와 통합하여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새로운 성장 동력은 남해의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매력적인 특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세 번째 전략을 다음에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청정하기만 한 섬 남해군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휴양하고 다르게 정주할 수 있는 섬으로서 청정휴양섬을 저희는 남해군의 비전으로 제시를 하고요. 이를 통해 앞으로 남해군에 유입될 수 있는 사람들과 이들에게 필요한 도입 기능들을 유추하는 과정을 저희는 이제 거쳤습니다. 지금에 살고 있는 사람 외에 앞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를 뽑았고요. 그 리스트 안에서 확실히 지금과의 남해와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하는 개인들과 그리고 큰 투자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와 개발자들이 지금과는 다른 남해의 변화를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파악이 되어졌고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꾸준히 잘 넣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필요 시설들을 도출을 하고 이에 따라 서면과 삼동면에 도입할 수 있는 기능들을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주거들을 넣고 교육시설과 특히 멀리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기반 시설들, 그 다음에 특화된 해양 레저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기능들을 넣어서 이제 그 기능들을 넣어서 저희가 과업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서면과 삼동면의 중점 추진 권역의 이제 개별적인 구상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차 때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사한 내용들인데 내용들을 이제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 조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 서면 일대의 그 개발의 행태들, 방만하고 개별적인 형태들, 그다음 남해읍의 역할과 기존의 생활 SOC 서면이 가지고 있던 생활 SOC의 역할과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와 레저 엔터 수상 교통의 거점과 정주의 베이스로 해서 더 추가될 수 있는 복지 문화 관련 생활 SOC와 교육의 기능들에 대해서 복합화하고 강화해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때 조사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생활 SOC에 대한 조사 내용과 그 마을 주민들에게 인터뷰를 통해서 발견해냈던 어떤 자원들, 재산들,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발견을 하였습니다. 도로 체계가 앞으로 이쪽 체계가 많이 변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겨울 동계훈련지의 메카라고 불리는 어떤 남해군의 남해군이 가지고 있는 네임밸류가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의 불균형, 그러니까 불확실한 수요, 그 다음에 10년간 방치되어 있는 야구장, 그 다음에 매력적이 않은 비전, 그 다음에 역시 방치되고 있는 서상항, 그 다음에 사라진 백길, 그 다음에 부진한 업 행태, 뭐 이런 것 등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인스타그램 젊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길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겨울이면 계속 문 닫고 있는 횟집거리들도 같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스포츠파크와 서상마을을 구분 짓는 아주 아름다운 자원인 서상숲이
서상숲과 서상천이 있고 그 바로 인접해서 경로당 정자, 서상마을의 창고 등과 같은 어떤 공동체 마을의 재산들이 인접해 있는 자원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내부에 있는 이 집들이 대부분 빈집들인데요. 빈집은 많지만 좁은 골목의 면에서 이제 집 지을 땅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너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터뷰들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학마을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어촌 마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온 어떤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저희는 남해 스포츠파크 일대는 해양 레저 스포츠의 도시로서의 비전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중간 도시, 그다음 도시 구조의 재구조와 특화 전략 등을 다음과 같이 3가지씩 9가지의 전략들을 세부 전략으로 두어서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도시의 기반입니다. 저는 직접 정주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쉽게 선택하게 되는 관광단지가 아닌 도시 조성을 먼저 전략으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런 도시 안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사례들을 봤습니다만 제주도나 부산 관광단지와 같이 닫힌 경계의 시설이 아니고 그다음 뭐 관광 호텔 그러니까 주거가 들어갈 수 없는 제한적 기능을 가진 관광단지가 아니고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화할 수 있는 웅천지구와 같은 형식의 개발을 저희는 그러니까 전략으로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 서면이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의 거대한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큰 필지의 마을 그러니까 큰 필지의 민간 유휴 부지도 저희가 이제 가용지로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하지만 지금 계획관리 지역, 도시 지역이 아닌 계획관리 지역이나 농림 지역 안에서는 대규모의 건축 행위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전체를 포함한 도시 지역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는 조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개발 가능한 확보를 하고요. 그 확보된 용지 안에 정주 기반 다양한 정주 기반을 도입을 제안을 합니다. 다양한 형태라 함은 물리적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주거가 필요하지만 단기, 장기,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소유와 임대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 주거가 제안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숙박 형태의 모습들도 같이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시설, 학교와 교육시설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같이 지원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원격 작업 환경들을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시설로서 그리고 창업할 수 있는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공유주방과 같은 창업의 기반 시설 등을 같이 제안하는 것을 이제 정주 기반 시설을 도입하는 것을 전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끔 많은 다양한 정주의 형태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 도시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는 수용과 관계 인구 1만 명 정도의 인구 규모를 목표로 4층에서 7층 정도의 높이의 그 정도의 밀도의 중간 도시는 뒤에 깔려 있는 하마비 허스타드과 같은 그런 형태의 밀도와 규모의 도시를 저희는 모델로서 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해풍을 막을 수 있는 중저형 주거단지를 기본 모델로 하고요. 이게 기본 모델이기는 합니다만 수변, 경사, 산지형, 기존 취락지구안에 입지하는 것 등에 따라서 경관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그 주변에 산지, 녹지, 하천 등의 자원들을 최대한 그 외부 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주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는 제시를 합니다. 도시 공간에 대한 재구조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터널이 이제 개통이 될 경우 이
1024호 국도가 이제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재 교통 안에서 간선도로와 같이 일치하고 있는 통학로가 안전의 문제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도로에 대해서 4차선으로 확보가 되면 기존 도심이 분절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과 기존의 도심 사이에서의 어떤 분리 현상이 확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그 확폭으로의 솔루션보다는 그러니까 보조 간선 도로와 그 집부산 도로를 하나 더 개설함으로써 선택지를 더 확대시킴으로써 분산하는 그런 도로 체계를 제안을 해드리고요. 이런 시스템이 조금 디자인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조금 변형된 모습이 제일 마지막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통학로에 관한 간선도로였던 부분을 위계를 내리고 그 위계 간선도로를 수변으로 이제 옮기는 그 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의 통학로 현황을 위계를 낮춤으로써 차로 노면을 정비하고 보도 설치, 가로수 정비 등을 통한 이제 보행자 중심의 통학로로 개선을 하고요. 반면에 그 우회하는 서상 천변의 이 천변을 2차선으로 확보를 하고 가로수 정비, 수변 안전 펜스, 보도 설치 등을 통해서 간선도로를 우회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통학로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은 지금 서상숲과 이 사이가 논밭입니다만 이쪽에 사회주택을 채워 넣는 것을 제안을 하고 그 주변으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보행자 위주의 이제 도로와 학교 앞에 광장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 전략, 공간 전략으로는 산과 바다를 연결하는 녹지 체계입니다. 현재 이런 언덕, 그다음 서상항, 스포츠파크에 의해서 수변으로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은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남해 전체 바다로 사방이 접해 있습니다만 바다를 본격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이 남해 바다의 특징, 해변의 특징입니다. 저희는 수변으로 접근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녹지 체계를 만들고요. 뿐만 아니라 수변으로 향하는 하천을 동선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변 접근과 통경축을 조성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서는 편리한 행정문화 복합의 중심지를 만드는 것을 저희는 제안을 합니다. 기존에 이것이 현 중심지인데요. 서상 중심지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소규모의 한 켜의 상업 가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지금의 서상의 중심지입니다만 종합복지관 면사무소에 길 건네 지금 보건지소가 이전할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안하기를 뒤쪽으로의 공동주택이 이제 들어간 것을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하면서 그 도시 지역의 상업 지역을 이쪽으로 확대되는 것. 서상 허브라고 이름을 붙인 기존의 중심지와 행정복지 클러스터라고 되어 있는 이 상업 지역을 확대하여 이제 상업 지역을 형성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상 허브는 기존에 있는 이 상업 지역의 서상숲에 이르는 이쪽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서상 마리나와 스포츠파크로의 연결 통로를 조성하는 것을 저희는 제안을 합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어서 이쪽은 행정복지 클러스터의 그냥 스케치에 가까운 내용인데요. 간선변에 마주하고 있는 두 시설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이제 서상마을 토지 이용, 전체적인 공간 구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제 공간 구조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 매력 특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해가 가지고 있는 서면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 정체성 강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가장 첫 전략은 보는 바다에서 즐기는 바다로의 전환입니다.
특히 저희 부지는 언덕, 항구, 그다음에 인공적인 제방, 그다음에 해변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그 해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각 특징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수변에 이제 배치를 함으로써 즐기는 바다로의 전환을 제안을 합니다. 특히 지금 저에게 크게 두 개의 자원이 있는데 그중에 버려져 있는 서상항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여객 터미널을 포함한 지금 당장 저희는 실행했으면 한 그 여수와 남해 사이에 수상 택시 등 운영을 한 터미널과 같은 그런 이제 교통 체계를 여기에 결합을 하고 거기에 마리나와 워터프론트 시설과 그 호텔, 그 다음에 하우징, 정주 이런 기반들이 복합화되어 있는 도시화된 어떤 바다의 해변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중간 도시 규모의 그 워터프론트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지금 자꾸 저희가 뒤에 그림을 저희가 하얗게 좀 날려버렸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제안할 때만 해도 여수, 웅천과 같은 그런 하이라이트된 도시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시 여러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중간 규모의 어떤 워터프론트를 저희는 다음과 그림과 같은 보행의 어떤 프론트를 저희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전략 3-2 스포츠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을 위한 스포츠파크였다면 이제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파크로 만들기 위해서 문화, 엔터테인먼트, 쇼핑 기능을 복합화하는 제안입니다. 지금 계속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스포츠파크의 공간을 가장 게이트 쪽에는 스포츠 전문의 쇼핑몰과 같은 대형의 어떤 건물의 쇼핑몰과 함께 옥상에는 어떤 스포츠 시설이 복합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 제안드리고요. 중앙에는 엔터테인먼트, 야구장 플러스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존, 그 다음에 수변 쪽으로는 스포츠 파크와 해양 레저 관련된 전문적인 스포츠 시설들을 배치하는 그런 제안을 이제 만들므로써 특히 해변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전략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매력적인 기존의 마을이 가지고 있었던 자원을 활용한 소통하는 매력적인 서상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서상 스페이스라고 하는 코워킹 스페이스와 공유 주방, 그다음에 마을 마당 등을 제시를 하고요. 다음 그림과 같이 이제 마을 마당까지 포함한 새로운 사람들과 기존의 사람들이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마당으로서 다음을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귀농인과 기촌인, 그다음 고령인들을 위한 어떤 사회적 주택으로서 서상 사회주택을 다음과 같이 이제 제안을 해서 정주 기능을 넓히는 그런 것을 제안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에 의해서 그림들이 다시 그려질 예정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제안했을 때의 내용인데 지금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계획 내용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그림입니다. 도로 선형이나 스포츠파크의 재정비의 내용이나 워터프론트 안에 터미널이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고층 주거 형태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뀔 예정입니다만 전반적으로 해양 레저 스포츠 도시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이라고 이게 비슷하게 한 모양이겠거니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에 대한 단계적 추진 계획입니다. 우선 2029년 터널이 완공되는 거에 맞춰서 지금부터 여러 가지 계획한 것들에 대한 공론화와 기획을 하는 과정이 바로 비전 메이킹이 돼 있는 제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해군 전체적인 공간 변화에 대한 영향과
아까 스포츠파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에 대한 과정도 거쳐야 될 것이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약간 그러니까 터미널 운영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스포츠 레저 중심으로 가기 위한 파일럿 이벤트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분위기를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단계가 0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계획 중인 행정문화 클러스터 조성까지도 1단계를 0단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조성하는 단계로서 해저 터널이 개통되기 전에 다양한 기반 시설이 공공이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내용들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제안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스포츠파크를 관통하는 도로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때 서상안과 스포츠파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이미 이제 계속 같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단계로 저희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먼저 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코워킹 클러스터를 미리 조성하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좀 초기 단계에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요.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개통 이후에는 본격적인 거점 시설의 운영과 그 주변으로서의 택지 개발과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 성숙 단계에서 본격적인 휴양 마을이자 스포츠 레저 마을로서의 계속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단계, 그다음에 그때 유보지로서 학교와 뭐 대안학교든 전문학교든에 대한 학교와 특수한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할 수 있는 곳으로서 위생 오피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들이 실현되는 방안은 지금 이제 연구 중이 있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관광 사업에 대한 조성 단계가 왼쪽이라면 도시 개발을 염두에 둔 도시 개발 사업으로서 저희는 이 실험 방안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독일 마을에 관련된 내용은 양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소장님. 화면을 저희가 넘길 수 있도록 내려주시면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독일 마을 일대 중점 추진 권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마을은 최근 10년간 대규모의 공공재원이 투입된 남해군의 대표 관광지이자 핵심 지역입니다. 정말 많은 사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알려진 곳인데요. 사실 근데 관광의 어떤 형태들이 좀 변화하면서 남해에서 독일 마을의 관광에 대한 그 위상은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그 안에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숙박시설과 음식점 외에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들이 나오는데요. 그와 함께 독일 마을에 있는 많은 음식점들이 물건 마을을 바라보는 물건항의 뷰를 바라보는 것으로 굉장히 이득을 취하고 있는 반면 물건 마을과 독일 마을은 인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선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어서 인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독일 마을과 물건항 주변에 있는 많은 개발지들의 모습들을 보면 산발적인 개발로 인해서 급속도로 남해의 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건물의 규모들을 넓히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단면도와 같이 대부분 사면 성투를 하고 축대를 이용하면서 부지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도로에서 바라보는 경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먼 곳에서 바라보는 경관들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동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마을뿐만이 아니라 물건마을 내의 아름다운 돌담길과 골목길,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천연기념물인 방조 어부린과 해안가가 있으며 남해군에서 다기능 어항사업 등으로 구축한 마리나와 그리고 저반시설, 그리고 요트 학교 등의 그런 좋은 콘텐츠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개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아까 그 경사지에 있는 개발지는 어쩌면 새로운 민간의 성장 동력이자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마을은 단순히 독일마을과 물건마을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마을들과의 연계로 같이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자원과 컨텐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인접한 곳에 있는 생활 SOC들이 하나의 서비스 권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에 있어서 이곳의 영향성을 보면서 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정리한 저희의 종합 분석 내용이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전략들을 좀 도출해 보았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마을들 간의 연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쇠퇴하는 관광자원이 또 새로운 독일마을이 될 수 있느냐 해서 저희는 이곳을 산동면 독일마을 중점 추진 번역으로 잡고 남해 독일마을 2.0 새로운 독일 문화를 확장하다라는 비전 하에서 독일 문화와 해양 치유, 휴양을 품은 어떤 그런 삼동면 독일마을 일대의 미래 비전을 세워보았습니다. 저희가 기본 구상으로 잡은 전략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내용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삼동면의 자원과 결합한 다양한 독일 문화의 확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독일 마을의 정체성을 저희가 고려하여서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소세지와 맥주를 먹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는 더 생산적인 독일 문화의 확장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저희는 앵커 시설과 어트랙션이 될 수 있는 어떤 중심 공간들을 만들고 기존의 유휴 공간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문화의 확장과 또 해안의 자원들을 활용한 어떤 레저와 휴양 거점들을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심 거점 같은 경우에는 독일마을 일대와 지금 옆에 삼동면의 물건마을을 연결하는 유휴 부지들, 지금 비어있는 공간들에 좀 더 밀도 높은 공간들이지만 또 경사의 수능형의 어떤 건축물을 같이 제안하여서 좀 확실한 어트랙션이 될 수 있는 문화나 그리고 산업들을 보일 수 있는 공간들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여행 커넥션 존인데요. 지금 난개발이 아까 그 경사지에 그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독일마을 쪽에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문제는 사면절도 지금 주차장으로 가장 좋은 곳을 만들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는 오히려 이곳을 기회로 보고 아래쪽에 있는 물건마을과 위쪽에 있는 신독일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커넥션이 될 수 있는 구조물과 함께 지금 자동차들이 많이 도착했을 때 대형의 주차장으로서 그걸 수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보행으로 그 경사를 극복하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여행 커넥션 존을 함께 제안합니다. 그리고 물건마을에 있는 지금 물건 초등학교가 유휴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폐교들을 활용하여서 어떤 크리에이터들이 머물면서 다양한 어떤 출판 업무 등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존 등을 제안합니다. 지금 항구에 있는 공간들이 남해군 요트학교 등이 들어와 있지만 대부분은 어트랙션으로서의 강한 그런 거점이 되지 못해서 사람들도 잘 알지도 못하고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곳은 저희가 보다 바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바다와 해양 치유센터를 연계한 그런 공간들로 함께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반대쪽에 마리나 시설이 있는 곳에는 지금 보행동선과 방조 어부림과의 연결 등을 통해서 보다 마리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워터프론트 공간으로 제안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제안한 것은 기존의 독일마을과 물건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하고 또 함께 그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적인 인프라의 개선들도 함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로망의 정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숫자로 알파벳으로 붙여놓은 이러한 추가적인 보행동선, 차량동선 그리고 다른 가로들의 형성들을 통해서 현재 단절된 지역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하면서 함께 권역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물리적인 도로 형성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적이나 또 교통수단에 대한
그 제안들을 통해서 현재 물건 독일마을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인접한 동천마을이나 봉화마을, 내산마을로까지 연결되고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저희는 보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교통수단은 소멸도시가 가지고 있는 SOC 과잉 공급에 대한 문제들까지도 함께 해결책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독일 마을의 도시성을 형성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이 독일 마을은 여전히 개발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변화들이 일어는 나고 있습니다. 다만 난개발의 문제들, 그러니까 계획이 없이 관리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좀 조화로운 정주 공간과 또 새로운 가이드라인들을 통해서 조화로운 개발들을 유도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투자를 직접 할 것을 유도하는 것을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이미 발생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같이 이 전체적인 계획들을 통해서 도로망을 정비하고 필지들을 나눔을 통해서 석축을 지나치게 쌓거나 대형의 개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사와 조화되는 경관과 조화되는 그러한 택지 조성의 방식들을 함께 제안하며, 이미 발생한 석축에 대한 문제들은 저희가 지금 예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경관의 문제점들을 식재나 석축에 대한 어떤 처리 방식들을 제안함으로써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발생할 개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경관을 사유화하지 않는 형태, 그리고 지형에 적합한 형태의 건축물의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희가 제안한 사업들과 함께 저희는 도로망의 정비를 통해서 생기게 된 중심 공간의 통합적인 중심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각의 존들이, 각각의 마을들이 가지는 장점들이 살아날 수 있고 그것들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합니다. 현재의 도로 체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지금 존재하지 않는 연결 체계들을 같이 함께 나옴으로써 저희는 이 마을들이 지금 서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확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들을 놓은 저희가 설명드렸던 사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배치도이고요. 그리고 단계별 개발 플랜도 서면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어떻게 이것들이 조성될 수 있는지,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며, 저희는 첫 번째 단계로서는 우선적으로 단절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에 대한 어떤 보완과 중심 앵커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이 첫 번째 단계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이 앵커 시설들을 활용하고 수변 공간을 적극 활용해서 연결된 두 마을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또 해안가까지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고 있으며, 난개발된 지역들에 대해서 관리를 통해서 신규적인 개발들이 조화롭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기대합니다. 성숙 단계에 들어서는 연계되는 마을들과도 함께 적극적으로 연계되어서 서브코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요보지들을 민자 유치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민간 개발들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독일 마을이 지금 현재 사실 남해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어쨌든 상업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단순히 소비성의 공간이 아니라 서브코어로서 그 남해 전체의 동쪽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